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토요일에 있는 총 6경기 프로토 경기들을 준비해왔고요. 승부식 91회차 경기 드립니다. 네, 일단은 우측에 있는 이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승부패 확률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인플레이 게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인플레이 게임 가입을 원하신다면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꼭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로 제가 추천인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법 네, 토토고요. 그리고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대 맨유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대 전적 보시다시피 지금 맨유가 좀 레스터 상대로 좀 많이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스터는 일단은 페레이라 선수가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세인지는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 왔습니다. 3승 2패로 지금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스터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고 뭐 1군 네, 뭐 주전 선수들 중에서 교체로 투입된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거의 1군 멤버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승 1무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을 봤었을 때 우세한 거는 지금 경기력적으로도 일단 맨유가 좀 우세할 것 같습니다. 레스터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공간에 대한 뒷공간이 특히나 이번 시즌 좀 노출하는 모습들이 좀 많은데, 맨유가 그 부분을 공간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맨유고, 레시포드의 폼이나 마샬은 경기 내에서도 약간 기복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잘할 때는 굉장히 또 잘하는 선수기도 하고, 카바니가 아마도 저는 마샬이 또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카바니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리그컵을 뛰었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일단은 마샬이 선발로 나올 것 같고,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상대 전적에서도 맨유가 좀 우세해 보이는 경기지만 일단은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다라는 점과 맥토미니가 지난 경기에서 사타구니를 좀 잡으면서 이제 교체로 이제 아웃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 맥토미니가 만약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중원 싸움에서 레스터 상대로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레스터는 은디디가 복귀를 했고 메디슨의 폼도 좋고 그리고 틸레망스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중원에서 이런 부분들과 맨유가 지금 연승을 하고 있지만 원정에서 연승이 좀 너무나도 길다라는 점, 그리고 레스터가 어쨌든 맨유도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지난 경기 불안한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리즈전에서도 물론 대승을 했지만 리즈가 어쨌든 결정력이 최근에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스터 상대로도 그렇게 약간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레스터가 충분히 이변을 일으켜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변이라면 지금 레스터가 맨유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너무나도 밀리기 때문에 배당적으로는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긴 하지만 저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레스터가 첫 무승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으로 저는 레스터의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두 팀 다 지금 수비적으로 저는 불안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공격에서는 레스터는 뭐 하비반스나 메디슨이나 이제 바디 선수가 있고, 맨유도 뭐 레시포드나 그린우드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두 팀의 공격력과 수비를 봤을 때는 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변 쪽으로 레스터의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당에서는 국내에선 승과 무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이 많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빌라는 바클리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아마도 복귀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케일이나 위컴, 사코 선수가 부상이고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도 조금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일단은 특이사항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스톤 빌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클리가 출전을 하더라도 저는 교체로 투입이 될 것 같은데, 크리스탈 팰리스 어쨌든 뭐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나가겠죠. 그렇게 나온다면 아스톤 빌라가 바클리 없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 한 방으로 아스톤 빌라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스톤 빌라의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약간은 좀 애매한 경기이긴 합니다. 저는 언더 쪽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어쨌든 두 팀 다 일단 아스톤 빌라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공격에서는 그래도 와킨스와 이런 뭐 그릴리시 선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아나 이런 벤테케, 타우젠드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더도 조금 생각이 드는 경기이긴 해서 왜냐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 어느 번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가신다면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말씀드렸다시피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핸디캡 패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사우스햄튼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와 패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풀럼은 안데르슨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해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레이나 선수가 부상이고요. 1승 3무 1패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 로메오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레드먼드와 잉스 선수가 출전 여부가 일단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잉스 선수가 나온다면 사우스햄튼 쪽으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잉스가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배당도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고요. 하지만 지금의 풀럼의 수비적인 모습들과 연속으로 무승부를 좀 길게 하고 있는 타이밍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풀럼 쪽보다는 저는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우스햄튼이 잉스 선수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출전하면은 무난하게 이기겠지만 출전을 하지 못하더라도 잉스가 없을 때 이런 월컵과 체어담스 선수가 그런 잉스의 공백을 잘 메꿔줬고 사우스햄튼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풀럼의 수비 정도라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럼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네요. 네, 제 생각도 일단은 동일합니다. 저는 일단은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잉스 선수가 없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풀럼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아니고 사우스햄튼이 잉스 없이 좀 그런 공백은 충분히 느껴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우스햄튼이 좀 유리한 경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긴다면 저는 1점 차로 좀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한 골을 넣고 좀 지키는 방향 또는 극장골을 넣어서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1점 차로 간신히 이길 경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스날 첼시 경기부터는 새벽 경기여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날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모두 무패 쪽으로 첼시 쪽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고요. 아스날은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습니다. 개 털렸죠, 맨시티한테. 네, 일단 살짝 로테이션을 돌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티 선수가 부상이고 마르티넬리가 지난 경기 교체로 아웃이 됐었죠. 그래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오바메양도 일단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무 4패로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7회 지에어 선수가 부상이고요.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첼시가 많이 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의 지금 최근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첼시 승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패 쪽은 이 경기는 사실 패스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가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첼시가 너무나도 이길 것 같은 그런 경기이긴 하지만 첼시가 지어 선수가 없이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답답함, 지난 경기도 물론 뭐 웨스트햄 상대로 3대 0이란 대승을 하긴 했지만 전반전에 티아고 실바의 그런 세트피스 골 이외에는 계속 득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좀 아다리가 잘 걸렸죠. 베르너 선수가 슈팅이 빗맞았는데 그게 오히려 아브라함 선수에게 패스가 가면서 득점을 하면서 이제 좀 그 후반 막판에 좀 몰아붙였었는데 첼시가 지혜 없이 그런 공격력이 너무 좀 결정력도 그렇고 베르너도 활동량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득점을 쉬운 찬스를 너무 놓치고 그리고 7엘 선수도 좀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아스날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지만 오바메양이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첼시 상대로 역습 한 방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이 경기까지 지게 되면 굉장히 좀 아르테타 감독의 입지가 좀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스타일을 조금 버리고 차라리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나아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가 최근 경기들에서 보여주는 공격에서 이런 답답함과 아스날의 이런 공간을 노릴 때는 그래도 좋은 모습이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언더도 조금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패스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왜냐면 언오버도 조금 언더의 느낌도 좀 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첼시가 이런 아스날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첼시가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오버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스날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뉴캐슬의 경기. 네, 일단 맨시티는 리그컵이 있었죠. 1군 위주로 좀 나오긴 했는데 로테이션을 돌리긴 돌렸습니다. 약간 주전급 중요한 선수들을 조금 제외를 시키긴 했었어요. 가르시아 선수가 부상이고요. 그리고 제수스랑 워커가 코로나입니다. 양성 반응이 떴고요. 3승 2무로 연무를 일단 끊어낸 맨시티의 모습입니다. 뉴캐슬도 리그컵이 있었죠. 하브리그 팀에게 이제 패배를 하면서 거의 1군으로 나왔는데 패배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뉴캐슬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브라브카 키퍼랑 막시맹 선수가 부상이고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맨시티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이 경기는 3.5점이어서 3.5점이라면 저는 언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수스도 일단 없고요. 그리고 워커도 없는 것도 물론 칸셀로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 좌측에는 진첸코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최근에 보여주는 슈팅은 굉장히 많아요. 20개 넘게 때리는데 그게 들어가는 게 한 골, 두 골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뉴캐슬이 아마도 수비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이 경기는 3.5점 기준으로 본다면 언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핸디캡은 마이너스 2점과 마이너스 3.5점이 있는데, 저는 마이너스 2점이라면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3.5점이 조금 더 좋아 보여서 마이너스 3.5점 기준으로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저는 이길 거라고 봐요. 이길 거라고 보는데 좀 이게 엄청나게 대승을 하면서 이긴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골 차, 최대가 이제 2골 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슈팅을 많이 때리고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시티의 핸디캡 패 쪽으로 3.5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입니다. 네, 셰필드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셰필드는 룬스트럼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1무 4패로 연패를 끊어냈지만 홈에서는 4연패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리그컵이 있었고 1군으로 나와서 이제 맨유에게 패를 했죠. 알란과 디뇨 그리고 델프 선수가 부상이고요. 3승 1무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버튼은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아마도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체로라도. 알랑 선수가 없는 부분은 아쉽겠지만 셰필드가 경기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골이 안 터져서 그렇지. 근데 지금 셰필드가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원에서도 알랑이 없는 에버튼의 타격도 크지만 어쨌든 하메스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셰필드 같은 경우에 룬스트럼 선수가 차지하는 역할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없이 에버튼 상대로 좀 아무래도 원정에서의 에버튼이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셰필드의 이런 이번 시즌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에버튼 상대로는 저는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셰필드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 뭐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이 알랑도 그렇고 히샬리송도 약간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모습들 그리고 디뉴가 없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셰필드가 일단은 최대한 지지 않는 축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5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에버튼이 세트피스가 아닌 이상은 조금은 뚫어내기 좀 힘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득점 경기로 바라보고 있고 셰필드의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에버튼이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7경기 말씀을 드렸고요. 6경기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게 적중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예측했던 게 적중이 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좀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 경기는 레스터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2번은 아스톤빌라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풀럼의 패배, 4번은 아스날의 핸디캡 승, 5번은 맨시티의 승리, 6번은 셰필드의 언더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7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을 뽑아왔는데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적중할 땐 많지만 조합 실패로 이제 한폴락 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로 레스터 오버를 가장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셰필드의 언저를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좌측의 배트맨이고 우측에 이제 인플레이 게임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트죠.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레스터가 1.64배당, 우측에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레스터 오버가 1.66배당으로 배당이 더 높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셰필드 경기는 새벽 5시 경기여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배팅은 레스터 오버 경기만 인플레이 게임에서 배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픽에서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안전한 픽 외에 추가적으로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레스터의 핸디캡 승리, 두 번째는 풀럼의 패배, 세 번째는 아스날의 오버 이렇게 세 개를 뽑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잘 조합을 하셔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